네, 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도형의 이동이거든. 도형의 이동. 그러면 이 도형은 뭔가요? 이 도형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거, 뭐 점, 선, 포물선, 원 등등 이제 그림으로 표현됐던 것들 이런 대상들이 도형이고 걔를 뭐 하냐면 이동, 움직일 거다. 얘를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움직임에 대한 규칙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 규칙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평행이동.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것이 대칭이동.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럼 이거 말고도 있냐면 또 있어. 닮음 이동, 뭐 회전 이동 등등의 그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알아볼 것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평행 이동에 대한 정의는 뭔데요? 요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는데요? 얘는 어떤 도형이 있거든. 그 대상은 도형으로 대상을 하는 거야.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크기, 뭐 모양 이런 거 있잖아. 이 도형이 가지는 특성들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도형을 일정한 거리만큼을 옮겨두는 거야. 일정한 거리만큼 옮긴다. 그렇게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동했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거나 작은 게 커지거나 큰 게 작아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평행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옮길 때 모든 점의 좌표들이 x축과 평행하게 옮겨지거나 y축과 평행하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름이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점의 평행이동, 나머지 하나는 도형의 평행이동이거든. 근데 이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약간의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점이 하나 있다. 점이 어디에 있냐? 이런 XY축 위에 임의로 아무거나 한 개의 점이 있다. 그래도 하나의 점이 튀어났으니 얘 이름을 P라고 정해줘 보고 뭐 임의의 점이라서 그냥 X, Y라고 해볼게요. 이런 P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옮길 거래. 어떻게 옮기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길 거래. 그러면 새롭게 나타나는 요 위치,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 점은 여기 있는 점이고 이 점은 따로 생긴 점이잖아. 새롭게 생긴 점이잖아. 얘를 P'이라고 할게요. 얘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좌표 읽어보면 되지. 원래 여기 X좌표가 X였고 근데 이까지 갔잖아. 얼만큼 움직였는데 A만큼. 그래서 좌표가 X좌표는 X에서부터 A만큼 더 간 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Y좌표는 원래 있던 여기 위치가 Y였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 얼만큼 움직였는데 플러스 B만큼. 그래서 Y좌표는 Y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얘는 특별히 고민할 게 없는 게 그냥 움직인 만큼 처리해주면은 끝. 움직인 만큼 처리해주면 끝. 결론은 뭔데? 여기 P 위치에 있던 요 점이 P 프라임 위치로 움직였어요. 옮겨갔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근데 이제 뭐 본문에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또는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얘는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 양의 방향은 당연히 이쪽을 말하는 거겠지. 어떤 기준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만큼이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부터 음의 방향은 이쪽이잖아. 이쪽. 이게 음의 방향이잖아. 음의 방향 쪽으로 이만큼을 갔으면은 당연히 이 값은 마이너스 이만큼을 움직인 거지. 그래서 얘는 상식에 기반해서 해결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는 이거야. 두 번째 내용.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어쩌면 안 헷갈려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듯 습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클쌤하고 나랑 수업할 때 뭐 1차 함수라든지 2차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배웠던 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 도형의 위치를 바꾸잖아.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움직인 만큼 빼라 라고 설명해 줬어. 움직인 만큼 빼라. 만약 2차 함수 설명을 들면은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얘를 움직인 만큼 빼라 그랬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는 x 좌표의 제곱이 되는 건데 x에다가 1만큼을 빼라. x에다가 움직인 만큼을 빼라. 그 다음에 y에다가 또 움직인 만큼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그래서 원래는 y 마이너스 움직인 만큼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이런 형태의 식은 무조건 y는 하고 우변의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y에다가 빼줄 만큼이 이항돼서 더하기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y 빼기 마이너스 2인데 이항되어서 y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값 또한 y에다가 뺀 값이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할 때는 움직인 만큼 빼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근데 왜 빼야 되냐?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할 거야. 지금은 일단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라고 설명을 해줬거든. 물론 이런 말까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거 왜 빼야 하는지 이거 언제 배워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방법은 이미 다 알았어. 이제 끝났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넘어가자는 거지. 먼저 표현에 대한 차이를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까? 이거 뭐, 그, 직선만 하더라도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y는 x-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x-y-1은 0. 이거 둘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대상을 표현한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얼마의 값을 넣었을 때 관계식에 의해서 또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얼마의 y값이 도출되는데 얼마의 y값이 대응되는데 얘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한 종류의 식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무조건 요거는 y는 이해야 되거든. 아까 이거 설명한 것처럼 이거 무조건 y는 이라고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y는 써야 돼. 이게 뭔데? x에 관한 식, 변수가 x에 관한 어떤 규칙을 가진 식에 의해서 y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 부르고 이 x를 우리가 독립변수. 그래서 얘를 값을 정하게 되면 이 값에 의해서 요 시계에 대입되어서 뭐 그 규칙에 맞게끔 계산되어서 y가 도출되어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 불러. y는 선택권이 없지. 우리는 x를 선택해서 넣게 되는 것이고 관계 시계에 의해서 y는 그냥 나와지는 값이지.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갖는 이러한 종류의 식들을 우리가 양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약간 달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얘는 xy가 한 변에 몰려있거든. 좌변에 다 몰려있잖아. 이거 뭐 x를 넣어가지고 y가 정해지는 건지 y를 넣어서 x가 정해지는 건지 그 구분이 불명확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의 형태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 가진 식이 있어요. 어떤 변수에 대한 식입니까? x와 y에 관한 어떤 규칙 가진 식이 있어요. 그게 능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의 어떤 일정한 규칙의 조합으로 값이 뭐 어떻게 뭐 나오거나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양함수로 만약에 y는 2차 함수를 적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나? 둘이 똑같은 대상이야.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랑 반대로 음함수라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올 거냐면 요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x, y에 관계된 어떤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이 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직선의 방정식도 뭐 이렇게 썼었고 뭐 온의 방정식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볼까? 만약에 음, F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식의 규칙인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문자에 관해서 X와 Y에 관해서 그런 식이 나와 있고 능력이 나와 있지. 그럼 얘는 1차의 식인지 뭐 2차의 식인지 뭐 직선인지 원인지 몰라. 그냥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X와 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을 말하는 거겠지. 걔를 평행 이동할 거야. 평행 이동할 거야. 어떻게 이동할 거야? X축으로는 A만큼을 이동할 거고 Y축으로는 B만큼을 이동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동한 식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F, X에다가 이동한 만큼 빼고 Y, 그 다음에 이동한 만큼은 빼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거야. 이제 이 다음 내용은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잘 보세요. 얘들은 왜 XY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좌표 평면 이 도형이 그려지는 바탕이 좌표 평면이거든. 근데 그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점들의 좌치,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인 거잖아. 그들의 위치를 결정지어 주는 기준이 x의 값과 y의 값이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이 있다. 이런 원이 있다. 얘 원을 이룰 때 요 좌표 이게 x의 값이 1이고 이때 y 좌표가 1이고 하면은 이 원을 이룰 때
이 x축과 y축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을 읽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뭐 쉽게 말해 이 원의 위치가 x값, y값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 알려지는 거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표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얘를 옮기겠다는 거지. 근데 원에서는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야. 뭐 원주 위에 있는 점이야 뭐 무수히 많겠지만은 그 점이 특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점인 이 원의 중심을 움직여가지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그릴 거거든. 포물선이라면 꼭지점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얘를 임의로 예를 들어 뭐 A만큼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왜 자꾸만 오른쪽 위로만 가냐면 그리기 편해서 그런 거야. 왼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리기 편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하는 거야. 이만큼 가고 나면 그럼 새로운 원이 그려질 텐데 그 원이 얘랑 사이즈 크기가 똑같아야 돼.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 그지?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원 위에 있던 모든 점들이 x축으로 a만큼 똑같이 y축으로 b만큼 똑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새로운 위치로 옮겨간 거거든. 그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새로운 위치로 옮겨간 거라고. 그러면 이 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임의로 좌표를 x, y라고 적어보자. 왜냐면 이 점을 읽을 때는 x값과 y값에 의해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새롭게 옮겨간 요 점의 좌표를 새로운 좌표이기 때문에 x', y' 이렇게 읽어볼까? 그럼 이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던 모든 점들이 다 이러한 어떤 x축으로 a만큼 옮기고 y축으로 b만큼 옮기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위치로 다 옮겨가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임의의 점은 지금 읽고 있는 기준이 x'과 y'이잖아.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새로운 평면 하나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이 원이 어디 있냐면 대충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임의로 요 점의 좌표가 x', y'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를 x'을 읽었다는 말은 얘를 읽는 기준 자체가 얘가 x'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를 y'을 읽었다는 말은 얘를 읽는 기준 자체가 y'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x가 기준일 때는 x로 읽고 y가 기준일 때는 y로 읽었잖아. 이 점의 위치를. 그럼 얘는 x'과 y'이 기준이라면 이걸 x', y'으로 임의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x'은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인데 x'은요 x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여서 나왔어요. 그리고 y'은요 y에 있는 점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여서 나온 점이에요. 이런 정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은 얘와 얘가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가 몰라. 여기 나와 있는 규칙은 F라는 규칙은 X와 Y의 서로에 관계되는 규칙들이었거든. 그래서 이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평이동할 때 도형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즉, 이 X, Y에 적용되는 규칙은 일정해야 한다. 다만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규칙을 그대로 써먹어야 돼. 그럼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을 얘랑 같은 값인 어떤 값으로 얘랑 같은 값인 어떤 값으로 대체해서 치환해서 쓸 거야. 그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여기에서.
EX가 EX랑 같은 거고 EY가 EY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X는 얼마냐면 X 프라임 얘 이항에서 마이너스 A. 그럼 Y는 얼만데? Y 프라임 프프프 Y 프라임 플러스 B 이항에서 마이너스 B. 그래서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여기 들어가는 이 X 값과 얘가 같은 값이고 여기 들어가는 Y 값과 얘가 같은 값이야. 그걸 알고 식을 써보면 XY들이 이러한 규칙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X 대신에 뭐 쓸 거냐면 요거 새롭게 정해진 좌표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쓸 거고 Y 대신 새롭게 정해진 좌표인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쓸 거야. 는 0이 되겠지. 이제 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과정 요거는 이해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있는 위치는 똑같은 위치거든. 그림상으로 약간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 따지지 말고 이론적으로 보라 그랬죠. 내가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린다고 그린 거야. 여기 있는 원과 여기 있는 원은 똑같은 원이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이야. 그런데 이 F라는 관계식은 X, Y에 관한 그런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관한 관계를 말하는 식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원의 위치를 X와 Y로 설명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위치가 똑같은 거야. 근데 기준을 얘랑 얘로 표현하지 말고 얘랑 얘로 표현하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상에서의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의 얘기고 우리가 표현할 대상은 이 평면 위에 있거든. 그러면 이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X와 Y로 이 식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지? 근데 뭐 요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랑 똑같은데 X 프라임이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 때 그럼 얘도 10일 거 아니야. 그래서 값은 달라지지 않는데 기준이 되는 요 대상들 얘가 이 평면에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F 얘를 기준 삼지 않는 거고 우리는 애초에 있었던 얘를 기준으로 삼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X 마이너스 A 그리고 Y 프라임이 아니라 원래 기준이었던 Y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B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다 똑같은 위치야. 근데 걔를 읽을 때 기준을 얘로 읽지 말고 F라는 관계식이 적용되어 있던 기준인 X와 Y로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이거 움직임만큼이 빼기가 들어간 거냐면 요거 하는 과정에서 요거 이항하는 과정에서 이항이 돼버려 가지고 이게 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 이야기가 그렇게 완전 쉽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새로운 표현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돌려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보고 이해되는 만큼 생각해보고 멈췄다가 또 기다렸다가 정리되면 그 다음 내용 또 보고 하면서 내용 정리를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같은 거야. 근데 읽을 때 읽는 도구를 X와 Y를 써서 읽겠다는 거야. 왜? 얘를 써서 얘들의 관계식으로 표현된 식이 F라는 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라서. 그러면 중심이 만약에 얘는 0,0이었잖아. 그럼 옮겨가 버리면 얘는 중심 좌표가 몇 되는 거야? A만큼 옮겼고 B만큼 옮겼으니까 A, B가 되겠지? 됐나? 그러면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 볼 수 있잖아. 이 점이 이런 A, B 규칙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점은
원래 A, B였는데요. F라는 규칙을 처음에 0,0이었네. 여기 애초에 있던 원점은 원의 중심이니까 0,0이었는데요. 얘는 F라는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F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A, B만큼 움직이면은 좌표가 A, B가 나와요. 그 점은 움직임 만큼 그냥 더하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식은 움직임 만큼을 빼야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쓴다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쓰겠지. 그지? x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할 것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해서 제곱하고 반지름 원래 1이었으니까는 1제곱 이렇게 표현된 식 자체가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중심을 a, b라고 읽을 거지. a, b. 그래서 점의 이동과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점은 특별히 주어지는 성질이 없이 그냥 하나의 위치를 원래 있던 평면 그대로에서 그냥 옮겨주면 끝나기 때문에 하란 그대로 직관적으로 옮겼었고요. 도형을 옮길 때는 새로운 위치를 갖고 그들의 읽는 기준이 달라지고 하면서 원래 있던 F라는 XY에 관한 관계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게 점처럼 단순하게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가 아니라 더하기 얼마가 아니라 옮긴 만큼 이 항을 통해서 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중간에 한번 일어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도형은 옮긴 만큼 빼야 한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많이 연습했어. 직선도 옮겨봤고 포물선도 옮겨봤고 원도 옮겨봤고 이동하면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셔도 괜찮아요. 여러 번 봐도 괜찮아요. 돌려보시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다루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